이 포커라는 게 투자와 트레이딩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 포커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모든 정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확률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내가 확률이 좋은 대로 베팅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일요일 날 또 너무 재밌는 책을 하나 봐가지고 제가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엄밀히 보면은 투자책은 아니긴 한데 우리 투자에도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역대 최고 400억 원짜리 포커판에서 배우는 교훈,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책의 스토리는 뭐냐 하면은 그 아마추어 억만장자가 세계 최고 포커 선수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같이 배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 이름은 The Professor, the Banker, the Suicide King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억만장자 앤드류 밀입니다. 이 양반이 5년에 걸쳐가지고 세계 최고 타짜들과 도전을 하고 게임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양반은 어릴 때부터 10살밖에 안 됐을 때도 고장난 TV를 일부러 사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수리하고 30, 40%에 다시 되팔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깨어난 친구죠. 그리고 나중에는 부동산 경매 같은 거를 하고 부실 채권 같은 거 매수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은행을 차려버렸습니다. 실제로 빌뱅크라는 은행이 미국에 있습니다. 현재 자산이 103억 불이고요. 세계 158위입니다. 부자 랭킹 리스트에. 그리고 미국에서 46인가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그 거의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억만장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포커판 내용 때문에 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앤디 빌이 정식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양반이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하면은 1990년대 그 미국 저축은행들이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이 아주 헐값에 시장에 나왔는데요. 이 양반은 그거를 사가지고 떼돈을 벌고 그리고 2001년에 9.11 테러 났을 때 특히 항공사들의 채권이 많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거든요. 누가 요즘 비행기 타고 다녀? 너무 무서워. 항공사들 다 망할 거야. 채권 투매 투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앤디 빌이 투매한 채권을 다 사가지고 또 떼돈을 벌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40이 넘어가니까 돈은 많고 시간은 더 많고 해가지고 그 뭐를 했냐면은 옛날에 수학이 취미가 있었는데 무슨 수학 이론도 만들었습니다. 뭐 빌 컨젝처인가? 그게 다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 양반은 자기 이론을 깰 수 있는 사람한테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이 이론을 깬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은 포커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포커라는 게 투자와 트레이딩과 매우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 포커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모든 정보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미래를 어느 정도 좀 예측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확률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내가 확률이 좋은 대로 베팅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앤디 빌도 당연히 포커를 좋아했는데요. 당시 가장 큰 포커 게임은 어디 있는가? 라스베가스 벨라주 호텔에 있었습니다. 벨라주 호텔에 앤디 빌이 딱 가보니까 너무 째째한 거예요. 야, 얘들아, 판돈이 왜 이렇게 적어? 야, 좀 올리자야 했습니다. 어이, 우리 만불, 2만 불 텍사스 홀덴 좀 하자고 라고 들어간 겁니다. 참고로 만불, 2만불 텍사스 홀dem을 하려면은 그냥 NT 시작할 때 놓는 돈만 해도 5천불 만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판 매칭 하기 전에 들어가는 돈이 벌써 몇 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에서 제대로 게임을 하려면은 판돈이 5억에서 10억은 있어야 돼요. 5억은 사실 좀 적고 1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가보니까 판돈이 뭐 억 단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째째 올리자 얘들아 해가지고 5억 10억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앤디 형은 돈이 무한대로 있으나 프로들은 돈이 막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들이 10명, 20명을 모여가지고 코퍼레이션,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앤디 빌은 이 프로들을 1대1로 상대를 하는데요. 왜냐면 보통 이제 포커판을 치게 되면은 보통 6명, 10명이서 한 테이블에서 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지루하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보통 뭐 10명짜리 포커를 하면은 당연히 강패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패야 죽어 죽고 이제 5분 동안 얘네들이 포커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또 패가 나왔는데
또 약패네 죽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시간 동안 죽으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루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액션이 많은 1대1 포커를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프로들은 이거를 받아들입니다. 하하, 아주 멍청한 억만장자로 왔구나. 제 돈 좀 뜯어 먹자 해가지고 많은 프로들이 오케이를 하고 1대1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앤디 형은 돈은 무한대로 있으나 프로들은 이제 한 10명, 20명이 모여가지고 1,000만 불을 모아옵니다. 2001년에는 앤디의 참패이죠. 참고로 이 코퍼레이션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충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일 브런슨이라고 어떻게 보면 포커계의 대부입니다. 1970년대부터 완전히 날린 사람이고요. 이 양반은 거의 50년에 걸쳐가지고 포커계를 주름잡는 뭐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포커계 대통령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터트 브런슨 그의 아들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제니퍼 하먼 당시 포커계에서 여성 최강으로 불려져 있었고 한때 터트 브런슨이랑 사귀고 같이 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2001년에는 앤디의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프로들한테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일단 포커계를 잠시 떠나가지고 2003년에 재도전합니다. 2년 동안에 피나기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앤디 빌도 퀀트 중에 하나죠. 수학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앤디 빌이 보기에는 이 프로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고 상대방을 읽는 거를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강한가 약한가 이런 걸 동물적 감각으로 밝혀내고 그 대신에 수학적인 이론이 조금 약하다. 물론 얘네들은 경험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수학이 완전히 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옵티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포커의 수학 확률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보고 거의 뭐 퀀트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년 후에 그는 다시 나타났고 아래와 같은 자들과 겨뤘습니다. 아래와 같은 자들이 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했어요. 이 빨강 친 사람들이랑.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은 브레이슬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레이슬레트가 뭐냐 하면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는 매년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라는 대회가 열리는데 이게 한 대회가 아니고 동시에 수십 개의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 열리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팔찌를 하나 주거든요. 그걸 브레이슬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 브레이슬렛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에서 많은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역대급으로 가장 잘 포커를 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면은 역대급 2위, 3위, 4위, 11위, 15위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막 패버리고 한때 530만 달러를 앞서 나갑니다. 와, 비례 퀀트질, 포커 퀀트질이 아주 잘 통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명을 며칠에 걸쳐가지고 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가 극심하게 피곤해졌습니다. 근데 피곤해졌는데 결국 이때 이 두 양반들, 이 테트 포레스트, 여기 15위 이 아저씨, 브레이슬렛 6개 아저씨가 나타났고, 여기 하워드 레더러라고 본인은 정작 대학에서 포커 때문에 중퇴를 했는데 굉장히 분석적인 포커를 친다라고 해가지고 포커 교수라고 불리는 하워드 레더러 하게 참패를 합니다. 이 두 프로들이 이 530만 불 플러스 200, 300만 불을 더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앤디 빌은 결국 처음에는 왕창 벌었다가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다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이 툭툭거리면서 나는 포ker 그만둘 거야 하고 울면서 떠났는데 당연히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2004년 그는 돌아오는데 그는 1년 동안 또 피나기 연습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판단하기로는 그래 내가 수학적으로는 쟤네들을 조금 앞섰을 수도 있는데 내 행동 내가 포커 페이스를 제대로 못 지킨 것이 저들한테 읽힌 거야.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더 강화했고 그리고 바로 전년에도 왕창 이기다가 완전히 졸리고 아주 피곤할 때 얘네 둘이랑 붙어가지고 참패를 했는데 그런 이제 실수는 더 이상 안 하겠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일단 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포커 페이스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배팅을 할 때도 전에는 이제 패가 좀 좋으면 빨리 배팅을 하고 패가 좀 어려우면 고민하고 막 이랬는데 이러면 안 된다. 패가 좋든 말건 무조건 20초에 한 번 배팅하기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읽기 어렵게. 그래서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04년엔 이 양반이 가가지고 판도를 한 번 더 크게 올립니다. 어이 당신네들 말이야 아니 도대체 째째하게 판돈 10,000불 20,000불이 뭐여 그러면은
그 총판돈이 10억이잖아. 이게 말이 돼? 야, 올려. 10만, 20만으로. 야, 나 1,500만 불 가져왔어. 내 돈을 따고 싶으면은 판돈을 좀 올리자고 이것들아 했습니다. 그런데 판돈을 만 불, 2만 불에서 10만 불, 20만 불을 올리니까 프로들도 역시 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들도 자기 돈으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10명, 20명 프로들이 모은 돈으로 그거를 이제 한 명이 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과 손실을 다 같이 나눈다. 이렇게 되니까 프로들도 쫄았습니다.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남 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죠. 물론 앤디 빌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돈을 왕창 올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양반이 1170만 불을 따갑니다. 와, 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계 톱 프로들한테 100억 원 이상을 따간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이 개 망했습니다. 그런데 앤디 빌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2주 후에 다시 카지노에 옵니다. 그때 다시 정의 구현. 자, 기억나시나요? 이분이 그 포커 대통령의 아들인 토트 브런슨이고, 이분은 그 포커 교수 레더러. 이 둘이 와가지고 이 빌 아저씨를 또 개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빌은 또 역시 1170만 불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오던 돈도 일부 잃고 또 툴툴거리면서 요번에는 진짜 포커계를 떠났어 빽 하고 가버립니다. 자, 이때 이 책의 스토리는 끝나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쓸 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커계를 정말 떠나지 않고 2006년 2월에 그는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 양반이 2년 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앤디 빌은 득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돈을 뺏어간 이 3인방한테 정의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대통령 아들, 그리고 여기 테트 포레스트, 이 양반도 한번 참패를 했었죠. 특히 요때 2003년에 테트 포레스트한테 참패를 했는데 그를 복수하고 돈을 빼가고요. 자, 제니퍼 하멘, 세계 최강의 여자. 이 여자한테도 제가 알기로 앤디 빌이 2001년인가 2003년인가 몇백만 유로 털렸거든요. 몇백만 불을 털렸는데 이 셋을 전부 다 깨부십니다. 그래서 코퍼레이션은 파산. 코퍼레이션이 가진 모든 돈을 빌이 다 쓸어갑니다. 자, 역시 은행이 돼서 자산이 무한되면은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프로들을 다 박살낼 수 있는 것인가?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2월 21일에 앤디 빌은 다시 라스베가스에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 등판한 사람은 누구인가? 포커계의 타이거 우즈, 필 아이비입니다. 2000년대 세계 최강의 선수를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 필 아이비를 뽑을 겁니다. 왜 포커의 타이거 우즈냐? 보시다시피 이 양반은 흑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거 우즈 흑인, 뭐 필 아이비 뭐 얼비슷하게 생겼네. 흑인이고 헤헤. 그러니까 포커계의 타이거 우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미 우리 코퍼레이션은 파산을 했죠. 파산을 했으나 갬블러들은 어디선가 돈을 긁어오는 거를 또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그 돈을 필 아이비한테 맡긴 겁니다. 아이비야, 네가 우리 프로들의 유일한 마지막 호프이다. 자, 앤디 빌을 막아줘, 제발. 그래서 해가지고 이 세계 최강 선수와 억만장자 퀀트가 3일간 데스매치에 들어갑니다. 데스매치.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둥둥둥둥. 자, 그 첫날 전에 2004년에 둘은 이미 한번 맞붙었는데요. 그때 이 둘이 비겼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 아무나 억만장자 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세계 최강과 몇 시간 동안 포커를 해가지고 비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아, 참고로, 저도 포커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중급 정도입니다. 저는 뭐 이 필 아이비나 뭐 이런 앤디 빌한테 상대도 안 되고요. 저는 그냥 좋아하는 수준입니다. 뭐, 아주 조그만 판에서 안 잃을 정도? 뭐 이 정도고요. 어쨌든 둘은 붙었습니다. 2월 21일 아이비 200만 달러 승, 2월 22일 아이비 460만 달러 승, 2월 23일 아찔했습니다. 앤디 빌이 아주 그 오전에 잘 풀려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만회해가지고 본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후에 들어가서 드디어 아이비의 신들림, 정의 구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이비는 일시적으로 뺏긴 660만 불뿐만 아니라 그 빌에게서 1000만 불을 뺏어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앤디 빌에게 1660만 불의 손실을 안겨주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퍼레이션이 잃은 그 돈을 다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앤디 빌은 여기서 낙심을 했는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포커를 접었다라고 합니다. 2006년 후에 앤디 빌이 다시 포커판에 나타난 거는 없었습니다. 네, 필 아이비는 네가 아무리 억만장자란 말이야. 그래도 나는 세계 최강이야. 넌 아직 멀었어, 새끼야. 했을 거고 앤디 빌은 그래, 필 아이비 너 졸라 잘났다. 그래, 너 포커는 잘 치지만 말이야. 넌 트럼프랑 친구고 자산이 100억 불 넘어. 야, 한국 돈으로 그 얼마인 줄 알아? 10조야 10조 빼롱 했을 겁니다.
참고로 트럼프는 2016년 대통령 되기 직전에 앤디 빌을 자기의 경제 고문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교훈이 무엇인가? 아니, 도대체 뜬금없이 이 자식은 왜 투자 얘기를 안 하고 포커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저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이 책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나 이 포커팔에서 배울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투자에 맞는 교훈.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양반이 분명히 돈을 벌러 이 포커를 친 건 아닙니다. 이 양반은 스릴,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포커 선수들과 맞붙고 싶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100억 불이 없고 그냥 범인이라면은 시장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게 교훈입니다. 자, 앤디 빌은요, 5년 동안은 통계를 내보니까 톱 프로들, 정말 세계 톱 10, 톱 20 선수들을 대상으로 거의 45%는 놀라운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톱 프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프로보다는 잘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수백억을 잃었습니다. 자,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은 멍청한 상대, 포커를 칠 때 저 같은 중수가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도 주식시장 갔을 때 될수록 미국 시장 같은 고수들이 많은 시장이 아니라 멍청한 시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시장을 작살낸 겁니다. 그리고 한국 중에서도 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합니까? 당연히 코스닥 계잡주, 소형주를 해야겠죠. 소형주가 터무니없이 쌀 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지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투자의 기본은 무조건 확률, 퀀트입니다. 그래서 앤디 빌 같은 하수가 이 퀀트만 통해서 솔직히 45%라는 놀라운 승률을 낸 거잖아요. 그것도 세계 톱 프로들한테. 투자나 포커나 놀랍게도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퀀트 투자의 기본만 잘해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프로 투자자들 이기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포커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데 주식도 이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중독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래를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버 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앤디 빌도 그랬죠. 처음에는 좀 머리가 쌩쌩할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다가 몇 시간 후 또는 며칠 후에 이제 피곤했을 때 돈을 많이 까였습니다. 휠 아이비한테 깨질 때도 3일째 마지막 날에 가장 많이 깨졌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오버 트레이딩이 아니라 오버 베팅도 큰 문제가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이 커퍼레이션이 2004년에 왕창 깨졌는데 그것도 사실 욕심 때문이죠. 이야, 판돈 10만 불, 20만 불? 그럼 저 억만장자 돈을 뭐 1000만 불, 2000만 불 떼어오는 건 쉽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실력이 얘보다 더 강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버 베팅, 그러니까 판돈이 너무 커지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들이 처음에 그렇게 참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필 아이비도 그래서 10만 불, 20만 불 판에는 응하지 않고 판돈을 3만 불, 6만 불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필 아이비도 부담이 훨씬 덜 되고 부담이 덜 되니까 자기보다 실력이 낮은 앤디 빌을 박살낸 겁니다. 예, 오버베팅을 하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데미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돈이 많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나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백 사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보다 돈이 있으면은 눈치를 별로 보지 않고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을 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물론 앤디 빌은 이렇게 놀다가 뭐 한 2천만 불 정도 날린 것 같아요. 2천만 불이면은 200억, 물론 큰 돈입니다. 그러나 100억 불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총 자산의 5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산이 1억이 있다고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날리고 그 대신에 세계에서 톱 포커 프로들과 며칠 몇 주를 같이 논 겁니다. 네, 이 정도 지불할 가치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뭐 저도 필 아이비랑 3일 동안 포커를 할 수 있다면 100만 원 정도는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교훈을 배운 게 3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더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을 당연히 하셔야죠, 오셨으면은. 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한두 명 싫어를 누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유익한 것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